지금 서울에서 방 한 칸 월세 16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일부 부자, 동네의 특이한 사건이 아니라 올해 전월세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이어지면 월급이 오르기 전에 집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기 전에 전세가 오르고, 전세가 오르기 전에 월세가 오릅니다. 그때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은 딱 하나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커지는데 내 자산은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 폭주가 왜 올해 더 심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QLD TQQQ 같은 미국 성장 자산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연결해서 내 편으로 만드는지 진짜 실전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핵심은 금리 동결이 아닙니다. 대출이 더 조여진다는 시그널입니다. 소득이 있어도 대출이 막히면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전세와 월세로 몰립니다. 그런데 전세와 월세가 기다려줍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올라갑니다. 특히 수도권은 공급 감소가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고, 올해, 내년, 내후년은 더 적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입주가 줄어드는데 실수요는 살아있고 대출은 막히고, 그럼 거래는 줄고 매물은 잠기고 결국 임대차 시장이 더 빡빡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번 더 늦습니다. 1분기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1월은 한도 리셋이라 대출이 좀 풀리겠지, 이런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은행은 1월에 잠깐 숨을 쉬게 해줄 수는 있어도 3월 4월로 갈수록 다시 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집을 사려던 분들은 다시 전월세로 눌립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갱신권을 쓴 물건들이 4년을 채우고 시장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격차가 한꺼번에 체감됩니다. 같은 동네, 같은 단지, 비슷한 평형인데 갱신은 6억대, 신규는 7억대, 이런 식의 차이가 커집니다. 이건 금액 차이가 아니라 생활의 체감 난이도 차이입니다. 이때 사람들의 행동이 바뀝니다. 원룸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던 분들이 월세가 계속 오르면서 결국 쉐어하우스로 이동합니다. 방 한 칸 월세가 160만 원이라도 그 위치와 커뮤니티와 안전과 인프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버티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선진국 대도시의 임대차 구조가 한국에도 더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게 싫어서 내 집 마련을 하려 해도 대출이 막혀서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청약 통장을 깨고 주식으로 갑니다. 심지어 카드론, 자동차 담보 대출, 각종 신용으로 주식 시장에 들어가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 말이 떠오르실 겁니다. 어차피 안 돼, 주식이나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갈림길입니다. 전월세가 폭주하는 시대에 주식을 한다, 이 말 자체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빚을 끌어다 단타로 뒤집겠다는 심리로 들어가면 전월세 스트레스에 주식 스트레스가 추가됩니다. 그럼 사람은 버티지 못합니다. 반대로 월세 시대에 맞는 자산 엔진을 만들어서 매달 나가는 돈을 따라잡는 구조를 만들면 전월세 시장이 흔들릴수록 오히려 내장기 계획은 더 단단해집니다. 여기서 QLD TQQQ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QLD TQQQ를 너무 단순하게 봅니다. 고위험이다, 레버리지다, 결국 망한다, 혹은 반대로 무조건 오른다. 둘 다 위험합니다. QLD TQQQ는 도구입니다. 칼은 요리도 하고 사람도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쓰는 목적과 규칙이 먼저입니다. 전월세 폭주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주거비 상승을 따라잡는 속도로 자산을 키우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것. 그럼 규칙이 바로 나옵니다. 첫째, 생활비와 투자금을 분리합니다. 월세가 오르는 시장에서는 현금 흐름이 무기입니다. 현금 흐름이 끊기면 투자고 뭐고 끝입니다. 둘째, 빚으로 QLD TQQQ를 매수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어라는 큰 레버리지가 있는 상태에서 신용 레버리지를 겹치면 작은 흔들림에도 계좌가 멘탈을 뚫습니다. 셋째, 상승을 맞추는 투자가 아니라 하락을 견디는 투자 규칙을 세웁니다. 레버리지 ETF의 핵심은 수익률이 아니라 변동성 관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연결이 생깁니다. 전월세가 오르면 사람들은 돈을 아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절약만으로는 이 속도를 못 따라잡습니다. 절약은 방어입니다. 필요한 건 공격과 방어를 같이 하는 구조입니다. 방어는 현금 흐름입니다. 공격은 성장 자산입니다. 그래서 QLD TQQQ를 쓰되 내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써야 합니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투자금을 3개의 층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비상금층입니다. 최소 3개월, 가능하면 6개월치 고정지출을 여기에 둡니다. 월세, 대출 이자, 보험료, 통신비, 유치원, 학원,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 돈은 수익을 내는 돈이 아니라 공포를 막는 돈입니다. 두 번째는 안정층입니다. 변동성이 낮은 자산,
혹은 현금성 자산으로 둡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월세가 갑자기 오르거나 이사를 해야 하거나 보증금을 더 넣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시장이 나쁠 때도 현금화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가 공격층입니다. 2층에서 QAD TQQQ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공격층을 키우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전월세 시장이 뜨거울수록 생활의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공격층을 한 번에 넣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적립식이 기본이고 조건부 추가 매수가 보조입니다. 조건부 추가 매수는 이렇게 갑니다. 기준은 QAD TQQQ 자체가 아니라 기초지수의 흐름으로 잡는 겁니다. QAD는 나스닥 100을 2배로 추종하고 TQQQ는 3배로 추종합니다. 그러면 신호는 QQQ 쪽을 보고 잡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 매수의 기본은 일정 비율로 매주 혹은 매달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는 QQQ가 단기 추세선 아래로 내려올 때 혹은 시장이 공포로 흔들릴 때 그때만 한 번 더 얻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상승장에서는 추가 매수 욕심을 줄이고 기본 적립만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 기분이 좋게 만들고 하락장에서 규칙을 깨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매도는 어떻게 할까요? 전월세 폭주 시대의 매도는 생활 방어용 매도와 수익 확정용 매도로 나눠야 합니다. 생활 방어용은 이사나 보증금 추가 같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현금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일부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비상금층과 안정층을 둬야 합니다. 수익 확정용은 시장이 과열되고 내 비중이 과도하게 늘어났을 때 비중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리밸런싱입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실패가 수익 났을 때 더 사고 손실 났을 때 팔아버리는 행동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이 실수를 하는 순간 계좌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은 숫자로 고정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공격층 안에서 TQQQ 비중이 너무 커지면 일부를 QAD로 옮기거나 안정층으로 옮겨서 다시 탄창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전월세가 오르는 시대에 특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전월세 시장의 충격은 언제든 내 현금 흐름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이 있어야 협상도 되고 이사도 되고 버틸 수도 있습니다. 투자로 벌어도 현금이 없으면 결국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연결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월세 폭주가 무서운 이유는 월세 자체가 비싼 게 아니라 미래 예측이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내년에도 10%더 오를지 20%더 오를지 지역마다 다르고 정책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시장이 불확실할수록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단순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대출 정책이 아닙니다. 공급도 아닙니다. 금리도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현금 흐름 관리, 지출 구조, 투자 규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루틴을 추천합니다. 매달 1회 월세와 고정 지출이 얼마나 변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투자금은 그 다음에 정합니다. 투자금은 남는 돈이 아니라 계획된 돈이어야 합니다. 남는 돈으로 투자하면 시장이 흔들릴 때 투자금을 제일 먼저 줄이게 됩니다. 반대로 계획된 돈으로 투자하면 시장이 흔들릴 때도 규칙이 유지됩니다. 여기서 QAD TQQQ는 규칙만 지키면 강한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경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신용이 늘어나고 카드론과 미수가 늘어나고 분위기가 골드러시처럼 달아오를 때 레버리지 ETF는 가장 달콤한 유혹이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빚으로 들어가지 마셔야 합니다. 주거비가 오르는 스트레스는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고 조급함은 투자에서 가장 비싼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계좌를 녹입니다. 그럼 전월세 시대에 QAD TQQQ는 결국 누구에게 맞을까요? 첫째, 적립식으로 꾸준히 넣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둘째,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비상금과 현금 흐름이 준비된 분들입니다. 셋째, 손실 구간에서 규칙을 안 깨는 분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QAD TQQQ는 엔진이 아니라 폭탄이 됩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전월세가 오르는 속도에 내 자산이 뒤처지지 않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제 영상 후반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미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월세가 너무 비싼데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투자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투자 방식의 레벨을 낮추셔야 합니다. 공격층을 작게 시작하시고 먼저 비상금층을 만드셔야 합니다. 비상금이 없는 공격 투자는 전월세 시장에서 한번 흔들리면 끝납니다. 전세가 오르니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남는 보증금으로 투자하면 되나요? 이 질문도 많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정말 남는 돈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이 줄어든 만큼 월세가 늘어나면 결국 현금 흐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 투자로 수익을 내기도 전에 생활이 버거워지면 투자는 중간에 끊깁니다. 그래서 보증금 투자 전략은 월세 상승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공격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이 무서우니 주식으로만 가도 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쪽만 선택하면 마음은 편해 보이지만 리스크는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산의 종류보다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주거는 소비이면서 동시에 생존입니다. 투자는 성장입니다. 두 개가 싸우면 사람이 지칩니다. 둘이 협력하게 만들면 인생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투자 비중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규칙은 같아야 합니다. 생활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조건부로 리밸런싱으로 관리하는 것. 마지막으로 지금 전월세 시장 이야기를 들으면 우울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흐름은 개인의 감정과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대응해야 합니다. 주거비가 오르는 시대에는 지출을 잡는 방어와 자산을 키우는 공격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QAD TQQQ는 공격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구는 규칙이 있을 때만 내 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금층, 안정층, 공격층으로 나누고 적립식을 기본으로 하고 조건부 추가 매수는 신호가 왔을 때만, 그리고 수익은 비중으로 리밸런싱해서 현금 탄창을 다시 채우는 것. 이 네 가지만 지키셔도 전월세 폭주 뉴스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 쪽으로 인생이 이동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